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14살 지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습니다. 윤세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병원에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아파요. 세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아들과 관련된 일만큼은 늘 당황스러웠어요. 여군 최초 준장이라는 타이틀도 이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엄마가 지금 갈게. 성모병원이에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세희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간 군사자문단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간단히 말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험활동 중에 넘어졌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접수처 직원의 말을 들으며 세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 서자 그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지훈이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의 관들과 모니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장기에 손상이 있으며 폐출혈 증상도 보인다고 했어요. 단순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상이라는 말에 세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속적인 타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아시나요? 세희는 군 복무 시절 수많은 부상자들을 봐왔습니다. 훈련 중 사고와 고의적 폭행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지훈의 상처는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세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평화롭다고 믿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역 후 3년 동안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며 보낸 조용한 나날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사소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체험활동 중 아이들끼리 뛰어놀다가 넘어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확인한 지훈의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위치와 각도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강한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다친 건가요? 세희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과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던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체육 강사 이은주는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이들이 공을 차다가 우발적으로 충돌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죠. 혹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요즘 학교에서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시스템 문제라니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며 세희는 지훈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훈과 같은 반인 동민이만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조용히 세희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지훈이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동민의 말에 따르면 그날 축구를 하던 중 태호가 지훈에게 계속 거칠게 몸싸움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넘어져도 계속 발로 찼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렸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이은주 강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동민이 말했어요. 지훈이 쓰러진 후에도 한참 동안 운동장에 그대로 놔뒀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30분 넘게 방치했다는 거죠. 세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후송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가 쓰러져도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그날 밤 세희는 지훈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여군 최초 준장까지 올라간 그녀에게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의식을 되찾은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는 아들의 모습에 세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소 말수 적던 지훈이 더욱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니? 지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하지만 세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다는 걸요. 아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읽혔습니다. 동민이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호의 폭력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지훈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언제부터였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같이 놀자고 하더니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어요. 동민의 증언에 따르면 태호는 축구화를 신은 채로 지훈의 배와 옆구리를 찼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심하게 폭행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태호가 말하면 더 때린다고 했거든요. 세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어른들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학교에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교장 남종윤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크게 문제 삼지 말자고 했어요. 양쪽 부모가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CCTV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시스템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세희는 이상함을 넘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장학사 정혜성은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너무 크게 문제를 만들면 지훈에게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계속 맞았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정황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요. 세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미래는 걱정하면서 피해자인 지훈의 고통은 외면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몰래 써둔 일기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냥 봤다. 나는 혼자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방치한 어른들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혜성 장학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화분을 들고 온 그는 지훈의 안부를 물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자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학사는 계속해서 화해를 종용했어요. 가해 학생도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학폭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대부분 화해 조정으로 끝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세희는 황당했습니다. 지훈이 이미 받은 상처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상처만 걱정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태호는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될 게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갈비뼈 3대가 부러졌는데 화해로 끝내자는 거예요. 장학사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면 지훈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세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본심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계속됐어요. 교장은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양쪽 학부모가 만나기를 제안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며 빨리 만남을 주선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호 어머니와의 만남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처음부터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사과는커녕 아이들끼리 장난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태호도 많이 놀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세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장난이라고 하다니요. 더 화가 난 건 태호 어머니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대개 아들이 우리 지훈을 계속 괴롭혔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태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발뺌하는 모습의 세희는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태호 어머니는 지훈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세희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군복을 꺼냈어요. 진급할 때마다 달았던 계급장들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 준장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적은 총을 든 적군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는 비겁한 어른들이었어요. 하지만 세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모성이었죠. 지훈이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세희가 손을 잡으면 꽉 쥐기만 할 뿐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세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학교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세희는 아들의 공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태호에게 맞은 날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3월 15일 태호가 또 때렸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였다. 아무도 없을 때를 노렸다. 3월 22일 축구할 때 일부러 발로 찼다. 아프다고 해도 계속했다. 선생님은 못 본 척했다. 3월 29일 급식 시간에 밥을 쏟아버렸다. 다른 친구들이 웃었다. 너무 창피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화가 난 건 주변 어른들이 이 모든 걸 방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엄마도 모른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 순간 세희는 공책을 찢어버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절망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왜 못 봤을까요? 군대에서는 부하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부터 아들을 지키는 일에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여군 최초 준장까지 오른 실력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눈을 뜨자 세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세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훈은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세희는 아들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태호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누구라도 지훈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세희는 오랜 전우인 장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훈의 일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전방이 아니라 운동장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야. 수미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 시도와 교육청의 압박을 들으며 분노했어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희에게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어요. 장수미가 병원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세희는 반가웠어요. 오랜 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수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CCTV 공개를 미루는 것도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병원 기록부터 정리해보자. 의료진 진술도 받아야 하고. 수미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훈의 부상 정도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했어요.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따로 받았습니다. 단순 낙상이 아닌 지속적 타격에 의한 부상이라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구급차 출동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신고 접수 시간과 현장 도착 시간을 대조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어요. 지훈이 쓰러진 후 30분이 넘어서야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은주 강사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네.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른이 부상자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대응이 우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민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수미는 그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찰답게 차근차근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동민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어요. 태호가 지훈이를 찰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니? 축구화요. 못이 달린 그런 축구화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희와 수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축구화를 신은 채로 사람을 찬다는 건 명백한 폭행이었어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때렸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동영상을 찍은 친구가 있니? 동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이 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삭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어요. 아직 남아있니? 동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삭제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백업해뒀다고 했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증거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 동민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태호가 쓰러진 지훈을 계속해서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말려도 멈추지 않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은주 강사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쓰러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이제 반격할 차례야. 수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영상 증거와 의료 기록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갖춘 상황이었어요. 학교와 교육청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희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어요. 마침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기자회견 준비는 치밀하게 이뤄졌습니다. 수미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언론사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과거 군 관련 입법에서 도움을 받았던 국회의원 비서 박정우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정치보다 진실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는 기자회견장 섭외와 언론사 연락을 맡았어요. 세희의 군 경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여군 최초 준장 출신이 학교폭력 은폐와 맞선다는 스토리였어요. 교육청에서는 마지막까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정혜성 장학사가 다시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압박했어요. 지금이라도 화해하면 모든 걸 원만히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지훈이가 학교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세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훈의 학교 생활은 파괴된 상태라고 했어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학사의 위협에도 세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교육청의 본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였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세희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군인 시절의 당당함을 유지했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세희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세희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 윤세희입니다. 간단한 인사 후 세희는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당한 폭행의 실상과 학교의 은폐 시도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동영상 증거와 의료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군인은 전우를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두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을 향한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기자들도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메모를 적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이 학교는, 이 교육청은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세희는 이은주 강사의 방조 행위와 교육청의 은폐 시도를 구체적으로 폭로했어요. 동민이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하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세희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어요. 군 복무 시절 익힌 상황 대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세희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학교폭력 은폐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교육청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학교에서는 남종윤 교장이 직위해제됐고 이은주 강사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혜성 장학사 역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호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상해죄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어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처벌이 이뤄지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신체적인 상처는 거의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큰 힘이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지훈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을 때 세희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지훈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학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육청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세희에게 연락해 왔어요. 자신들도 용기를 내서 싸우겠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세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지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기를 무서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친구들도 지훈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다시 싸우게 해서 미안해요.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세희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미안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넌 내 별이야. 이제 엄마가 널 지킬 차례니까. 세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별을 달고 올라갔지만 진짜 별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 별을 지키는 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아들은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세희는 교문 앞에서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세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아들은 진짜로 안전한 곳에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어떤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엄마는 다시 전쟁터에 섰습니다. 군복 대신 모성으로 무장하고 아들을 지키는 싸움을 벌였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지금 세이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요.